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돈줄을 틀어쥐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지구의 질서를 재편하며 달러라는 종이 한 장으로 인류의 일상을 통제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지금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괴물 국가가 불과 400년 전만 해도 대륙의 구석진 변두리에 붙어있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황량한 늪지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인구도 없고 자원도 개발되지 않았으며 유럽의 잘나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그저 벌레나 꼬이는 오지 취급을 받던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부의 25%를 독식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소름 돋는 설계와 치밀하다 못해 잔인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름 돋는 세계사에서는 대서양의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해 집요하게 영토를 확장하며 태평양까지 집어삼킨 미국의 숨막히는 영토 확장사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1492년 그 유명한 이탈리아 항해사 콜럼버스의 항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대서양을 건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도착한 바마 제도가 인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인디언이라 불리는 기괴한 오명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처음 밟은 유럽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보다 500년 전인 1021년경에 바이킹들이 뉴펀들랜드에 정착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바이킹의 발견은 유럽 사회에 큰 파장을 주지 못했고 결국 콜럼버스의 항해가 탐욕에 눈먼 유럽 강대국들의 신대륙 쟁탈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먼저 이 땅의 피 냄새를 맡은 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적 함대를 앞세워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아스테카, 잉카 제국을 무참히 짓밟으며 막대한 금은보화를 긁어모았죠. 당시 스페인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입니다. 1988년 영국의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수중 발격하며 바다의 패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국이 본격적으로 북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사냥감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죠. 영국의 첫 번째 시도는 정말 기괴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85년 로노크 섬에 127명의 이주민을 보냈는데 보급품을 구하러 영국으로 떠났던 지도자가 3년 뒤 돌아와 보니 마을 전체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싸운 흔적도 시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기둥에 크로아토안이라는 기분 나쁜 글자만 새겨져 있었죠.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외계인 납치설부터 원주민 흡수설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사라진 식민지 로노크는 여전히 미국사의 가장 서늘한 첫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607년 제임스타운에 다시 식민지를 씁니다. 초기에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원주민과의 충돌로 이주민 대부분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심지어 굶주림을 못 이겨 인육을 먹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던 식민지를 단숨에 살려낸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담배입니다. 원주민에게 배운 담배 재배가 유럽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경제적 기틀을 잡게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카혼타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영국인 존 롤프와 결혼하며 잠시 평화를 가져왔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같은 전염병에 면역이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결국 전체 인구의 90%가 질병으로 몰살당하다. 땅 가게 빕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역병이 미국의 기반을 닦은 셈입니다. 1730년대에 이르러 영국의 식민지는 13개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영국 식민지인들 앞에 프랑스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결국 1754년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터집니다. 10년간의 처절한 혈투 끝에 영국이 승리하며 프랑스를 몰아냈지만 이 승리가 오히려 독립의 도화선이 됩니다.
전쟁 빚에 허덕이던 영국 정부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설탕세, 인지세, 차세를 무자비하게 징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1773년 보스턴 항구에서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차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 대영제국을 향한 선전포고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최강의 정규군을 보유한 영국을 상대로 총 한 번 제대로 안 쏴본 농부와 상인들이 주축이 된 민병대가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라는 불세출의 지도자와 영국의 몰락을 바랐던 프랑스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81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며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좁은 띠 모양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부동산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1803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원래 무역 요충지인 뉴올리언스만 사려고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 전쟁으로 돈이 급했던 나폴레옹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합니다. 야, 그냥 루이지애나 전체를 다 가져가라. 단돈 1,5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에이커당 3센트도 안 되는 푼돈에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영토를 2배로 불려버립니다. 오늘날 미국 중부 15개 주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이 그렇게 미국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확장 뒤에는 원주민들의 비릿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828년 취임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악명 높은 인디언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수만 명의 원주민이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서부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당했는데 이 여정에서 수천 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길 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역사는 이를 눈물의 길이라 부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은 사실상 원주민의 시체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식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846년에는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을 통째로 강탈합니다. 이제 미국의 영토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시원하게 뚫리게 되죠. 이어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삽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얼음밖에 없는 냉장고를 왜 저 비싼 돈 주고 사느냐 며 비웃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금광과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전 세계는 미국의 신의 한 수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토는 넓어졌지만 내부에서는 골마 터지던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바로 노예제도 문제였습니다. 목화 농업에 의존하던 남부와 공업 중심의 북부가 정면 충돌한 것이죠. 1961년 노예제 반대를 외친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연방을 탈퇴하며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형제끼리 총을 겨누고 아버지가 아들을 쏘는 참상이 벌어졌으며 무려 92만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치른 1, 2차 세계대전을 합친 사망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북부가 승리하며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 처절한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은 비로소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향하는 통합의 길에 들어섭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미국은 무서운 속도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의 정우, 벨의 전화기,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며 순식간에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은 명실상부한 지구의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는 물자를 팔아 전 세계의 금을 긁어모았고 2차 대전 때는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계기로 참전해 독일과 일본을 괴멸시켰죠. 특히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 세계 미국을 건드리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는 공포의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전쟁 직후인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달러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로 채택되면서 미국의 패권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제 미국은 총칼뿐만 아니라 돈을 무기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냉전 시대에 소련과 우주 경쟁을 벌이며 1969년 인류를 달에 보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유일신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사실을요. 찬란했던 로마도,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도 결국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부터 인공지능 기술 전쟁까지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이를 빼앗으려는 세력 간의 소름 돋는 암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전 변두리의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호령하기까지 미국의 영토 확장사는 경이로운 승리와 처절한 비극, 그리고 치밀한 설계가 뒤섞인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 시스템 등이 바로 이 피와 땀의 역사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넌사인 아래 깔린 원주민의 눈물과 노예들의 신음,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미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읽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에서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름 돋는 세계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진진하고도 소름 돋는 지식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깊고 예리한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소름 돋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